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APChem 바이오 파트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2025년도 겨울 특강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내년에 있을 문제 풀이반까지도 진행을 해드릴 건데, 이 설명회를 들으시게 되는 분들이 대상이 두 부류일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들으시게 될 거고 학생들도 듣게 될 텐데, 저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저의 어투라던가 학생들에게 하는 이런 말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 새로운 AP 캠 바이오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디지털로 시험이 바뀐다는 건데요. 풀 디지털은 아니고 하이브리드 디지털 AP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우리가 시험은 멀티플 초이스랑 프리 리스폰스 초이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멀티플 초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로 문제를 읽고 풀어내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될 것이고, 프리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있는 문제를 보고 거기에 나온 문제를 답안지는 종이에다가 풀어서 제출하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FRQ 답안 작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섹션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 멀티플 초이스랑 FRQ로 나눠져 있는데, 섹션 속에서는 이전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멀티플 초이스를 끝내고 FRQ로 넘어갔어. 그럼 완료된 섹션, 그러니까 이미 멀티플 초이스는 완료가 된 거잖아. 이 완료된 섹션에 대해서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을 때는 그 문제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시험 지문이 짧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지문들도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시험 지문에다가 내가 필기하고 싶잖아. 그래서 실제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석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하고 싶은 문제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AP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냐? 쉽게 말해서 변화는 없어요. 실제로 단원명이나 주제명에 아주 작은 변화가 있고, 전체적인 시험 변화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의 섹션이라던가 문항의 수, 유형, 그리고 시간, 평가되는 단원과 스킬의 비율은 모두 다 동일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평소대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변화가 없고 향후에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AP바이오의 일부 주제들이 논리적인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 약간의 재구성이 되고 통합되고 이동될 건데, AP바이오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선생님이 준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 실험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실험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포호흡과 광합성 파트의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 파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컬러지 파트에서는 바이오치어 케미컬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조금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큰 시험 범위에는 변화가 없고 시험의 섹션이나 문제수, 유형 다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4년간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AP캠과 AP바이오에서 4점과 5점을 받은 학생들의 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도에는 조금 수가 적었네. 그치? 이제 5점, 여기가 5점이야. 스코어 5점, 캠과 바이오를 보는 거고, 2021년도에는 11.2%, 7.4%의 학생들이 5점을 받아오다가 이제 올해죠? 2024년도 가장 최근 시험에서는 17.9%, 16.8%의 학생들이 5점을 받을 수 있었대. 진짜로 많이 늘어났다. 그치? 5점을 받는 비율들이 늘어났고, 또 스코어 4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서 2024년도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16에서 19% 정도였던 학생들의 수가 23에서 27% 정도로 전체적으로 4점과 5점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났어. 그럼 이게 시험이 갑자기 시험이 갑자기 쉬워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시험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고 이 컬리지 보드,
이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이게 AP 캠과 AP 바이오라는 그런 어려운 과목을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4점과 5점을 주는 그 점수대가 너무나 짜게 주다 보니까 분명히 훌륭하게 공부를 해냈고 잘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5점을 많이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약간 재조정을 했대. 그래서 5점을 받는 비율들이 늘어난 거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캠과 AP바이오를 준비해서 5점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점을 아쉽게 못 받는 학생들이 가끔씩은 있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제 몇 년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저는 인강으로만 공부했는데요 라는 유형이야. 인터넷 강의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거든. 하지만 이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강의의 시스템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동적으로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뭐 2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 그리고 그 2시간을 내가 계획적으로 잘 써야지만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수업 시간에 100% 집중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가 웬만한 학생들은 어렵다라는 거야. 내가 막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누가 놀러 온대. 또는 막 바깥에서 시끌시끌하다던가 전화가 오면 그걸 받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100% 집중을 못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 화면에다가 아주 화려한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해주고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야. 막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청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야. 거기다 더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필기를 해 나가야 이 3박자가 맞춰져서 여러분들의 뇌에 잘 뇌새김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가끔은 필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 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참여, 필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에 선생님이 계속 독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누구누구야 필기하고 있니? 잘 듣고 있었어? 이런 것들의 독촉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객관식이겠어? 주관식이겠어? 당연히 주관식이겠죠. FRQ 첨삭이라는 것을 인터넷 강의만 활용을 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어내고 나서 내가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아는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혼자 공부하면서는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주관식 문제를 제가 숙제로 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저에게 제출을 해요. 그럼 우리 클래스에서 몇몇 친구들의 샘플 답안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어서 이 친구들은 왜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왜 0점인지, 이 친구는 왜 1점인지, 이 친구는 약간 뭐가 부족하다.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짚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0점을 받았던 친구들은 이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고 저 친구는 저렇게 썼네.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이런 모티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또는 세션이 끝날 때마다 약간의 피드백을 요청을 드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해주는 피드백 중 하나가 가장 차별화되는 것이 꼼꼼하다. 나 제이라니까 꼼꼼하다. 그래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질문에 다 답을 해주고 디테일한 채점과 피드백을 해주셔서 수업 퀄리티가 매우 좋았다. 라는 그런 피드백들도 있었고 나 이거 조금 마음에 들어. 꼼꼼함과 친절함과 동시에 잔소리가 조금 더해졌다. 잔소리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푸시를 당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성장 캐릭터를 만드는 게 나의 취미이자 목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좀 더 학생들을 공부하게 푸시한다. 그리고 또 내가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수업하진 않거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부분이 어렵냐,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냐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발 맞추어 공부를 해 나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소통도 활발하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줍니다. 또 그럼 5점을 아쉽게 못 받는 두 번째 유형이 있어. 두 번째 유형은 내가 학교 시험에서 GPA는 A가 나오고 있어. 점수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AP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유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전과 충격이 있어. 뭐가 있냐? 바로 학교 시험과 AP 시험 유형이 아주 다른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재량에 맞추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 AP 시험은 컬리지 보드라는 그런 시험 출제 기관이 있고 여기서 스터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시험이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사례로는 어떤 학생이 어떤 해외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다니고 있었어, 학교를. 그런데 바이오 선생님이 요가 선생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컬리지 보드 AP 바이오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지 별로 연구를 못 하셔서 그냥 바이오를 가르치셨지만 나랑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AP 바이오가 이런 거였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AP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괴리감이 있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라는 거 말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는 학교 진도가 너무너무 느린 거야. 그래서 AP 대비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한다. 제가 이제 가을 특강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어느 부분을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들이 숙제를 낼 때 그 맨 마지막 문항이 어디 학교에서 어디 진도를 나가고 있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 당시에 바이오에서 내가 여러분들과 유닛 3를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뭐 AP 바이오를 하지 않아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리피드 그리고 어떤 친구는 케미스트리 오브 라이프 이게 유닛 몇이냐 유닛 1이야 1 우리 유닛 3 나가고 있는데 유닛 1을 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체로 유닛 3을 잘 나가고 있었지만 요런 친구들의 경우는 학습에 공백이 생기겠지. 너무너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느리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후반부에 있을 어려운 내용들을 따라가기가 어렵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예습과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해와 복습을 해봐, 숙제를 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그냥 어떻게 해? 선생님이 수업자료 준 거 눈으로 싹 훑고 끝나지 않나? 그게 충분한 공부를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최소 3회독, 3번을 꼼꼼하게 읽고 내 것으로 씹어 먹는 게 진짜 공부야.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제만 제대로 완전 꼼꼼하게 해와도 여러분들은 50%는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퀴즈나 유닛 테스트에서 50점 이하로 맞을 수가 없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꼼꼼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숙제를 열심히 하도록 제가 현정쌤 알림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숙제가 무엇이지? 언제까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숙제를 못했네? 이번에는 잘해야지. 이런 스스로의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만약에 잘 따라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숙제를 조금 하도록 독려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수업은 여름과 가을, 겨울까지는 모두 다 개념 수업이에요. 개념 수업에서 문제풀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개념을 꼼꼼하게 씹어먹는 게 더 중요한 기초 다지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습 위주의 숙제가 주로 출제가 아니지. 복습 위주의 숙제를 제가 드립니다. 특히 지금 가을 특강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을 특강 때는 토픽 퀴즈들을 보는 숙제들이 나가고요. 기본 문제풀이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우리가 겨울 특강 때는 캠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어려운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프랙티스 부스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 풀었던 FRQ, 주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똑같이 풀어서 제출하는 거. 물론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습을 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서 제출하는 거. 이게 바로 숙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멀티플 초이스 연습까지도 하는 게 숙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먼 미래인가? 2월과 4월에는 실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문제풀이에서는 이제 진짜 우리 열심히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습 위주의 숙제가 나갈 거야. 먼저 내가 스스로 문제를 다 이해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를 나한테 질문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 우리가 AP 5점, 아까 전에 최신 트렌드가 어떻댔어? 점점 많은 친구들이 5점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었잖아. 그럼 나는 이제 무조건 5점 받아야 되는 거야. 특히 20 계열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5개 대학들에서 각 이제 분야마다 핵심 과목, 잘 안 보일 텐데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조사한 표예요. 이 표를 보시면 수학, 컴퓨터, 산업, 그리고 건설 건축 이 파트를 제외하고서는 빨간색 네모 박스가 화학하고 생물이야. 뭐 물리라던가 화학 들어가 있고 기계, 화학 들어가 있고 전기전자, 화학이 들어가 있고 화학과 가고 싶으면 당연히 화학 해야지. 화학과 생명과학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나 화공, 에너지 같은 걸 전공하려고 해도 화학이 필요해. 생명과학 당연히 화학이 필요해. 그리고 생명과학도 필요하겠지. 천문지구, 화학이 꼭 필요하다. 수학과 더불어서 이 이공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화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기초가 되어야 돼. 저는 의대 갈 건데요. 야, 얘들아, 의대는 당연히 화학과 생물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화학과 생명과학이라는 그런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5점을 받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5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볼까? 우리가 AP 캠과 바이오는 2학기가 어려워. 1학기는 스스로도 솔직히 할 수 있어. 열심히만 한다면. 하지만 2학기는 아주 어려운, 더 이상 혼자 공부가 불가능한 레귤러 토픽을 넘어선 난이도의 그런 내용들과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나랑 공부를 하면서 1단계로 수업 시간에는 개념 노트를 꼼꼼하게 씹어 먹는 거야. 그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VOD를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2단계로는 그날 복습하는 거야. 우리가 겨울 특강은 매일매일 이루어진단 말이야. 만약에 월요일에 숙제 미뤘어. 그럼 화요일은 2배 되는 거다. 그리고 화요일에 또 숙제 미뤘어. 3배 되는 거야. 안 돼. 그날 무조건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의 숙제만 내주니까 그날 숙제를 꼭 하고 복습 노트. 내가 아까 말했던 프랙티스 부스터. 선생님하고 풀었던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풀어보는 그런 노트를 나한테 제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3단계. 하나의 토픽이 끝날 때마다 토픽 퀴즈를 볼 것이고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 제 수업의 특징은 개념 노트와 복습 노트가 겨울 특강부터는 제공이 된다. 그래서 개념 노트는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필기하는 거야. 자, 필기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스킬입니다. 그냥 막 개발세발 막 이렇게 쓰면 아무것도 못 알아봐. 내가 꼼꼼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을 맞추어서 필기하는 그런 연습을 저랑 같이 해 나갈 거고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노트인 개념 노트가 있는 거고 복습 노트는 나한테 제출하는 노트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를 그대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복습을 해서 선생님한테 업로드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관리해 주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한다. 다 핑계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조금만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숙제를 해서 제출하시면 2025년도 5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알겠지? 그리고 토픽 퀴즈나 유닛 테스트, 목 테스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단계별로 성취도를 관리를 해 나갈 거야. 그리고 이런 모든 관리는 현정쌤 알림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현정쌤의 알림장이 있어. 알림장 뭐 이렇게 알림장을 할 거다.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수업 토픽을 뭘 했고 출석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토픽 퀴즈 뭘 봤는데 퀴즈 점수가 몇 점이 나왔고 총점이 몇 점이었고 반평균이 몇 점이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짱이지?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는 수업 난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토픽 퀴즈를 낼 때 적당하다, 어렵지만 복습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가장 어려웠던 항목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미제출 있네. 미제출. 그럼 이제 엄마가 보시고 친구야 숙제를 하자.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신다면 한 번 더 숙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어. 이 모든 학문을 익히는 그런 속도라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따라오고 있다. 성취도가 조금은 낮다. 지금은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공부 중에 모르는 것을 제가 오픈 채팅방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줘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본다면 제가 수업이 없는 그 순간에는 즉각 대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대1 클리닉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한테 말 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다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바라고, 복습 노트 미제출자 꼭 1년에 몇 명씩 있어. 이번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미제출 시 부모님께 알림을 하려고 해. 그래서 계속 미제출 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고 왜 이렇게 미제출이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3번 이상 미제출 시 부모님께 알림 갈 거다. 열심히 하자. 각종 퀴즈나 테스트는 그 즉시 열람이 가능한데 이제 토픽 퀴즈 봤는데 만약에 성적이 퍼센티지로 50%보다 낮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VOD 복습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알림을 드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AP 바이오를 공부하는데 나는 레귤러 바이오 공부를 안 한 친구다. 그럼 당연히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인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알림장을 운영을 좀 해봤어, 몇 년간. 그랬더니 친구들이 제출해야 되는 숙제뿐 아니라 스스로 복습하기 좋은 문제도 올려주고 제출, 미제출 여부가 부모님께도 보이니 반강제적으로도 문제를 덮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 내가 의도했던 바다. 너무너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또 매달 모의고사 예상 점수가 나와서 아주 유용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됐다. 내가 스스로 공부한 줄 알았는데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었고 또 개개인의 파일을 만들어서 직접 개개인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 선생님 진짜 제이 같지? 장난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점 메달이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성적표를 만들어주고 개개인 피드백 너무 좋다. 개개인 피드백 좋다. 또 북마크에 저장해놓고 항상 쓰고 있어서 정말 편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숙제를 진짜로 내가 까먹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캠 같은 경우는 하도 독촉을 해대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4점, 5점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선생님이다.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나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바로 뭐냐? 올바른 필기 습관과 공부 습관 들이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모든 과목에서 필기하는 것은 중요해. 여러분의 선배들이 나한테 준 피드백들 중 이런 것도 있었어. 선생님의 수업을 조금은 이렇게 속도가 빠르거든. 빠른 속도를 따라가면서 필기를 하는 습관을 들였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났대.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필기법을 이용을 해서 필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공부 습관을 나랑 공부하면서 들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2학기 내용들을 어렵댔잖아. 이런 킬러 토픽들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우리 이제 2월에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그때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혼난다. 버벅대지 않도록 지금 겨울 특강 때 완벽하게 기초를 다져야 된다. 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야.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하이브리드가 진행이 될 거잖아.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의 경우는 카메라를 언제나 켜주셔야 돼. 카메라 끄고 뭐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카메라를 켜놓고 나의 독촉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어. 그럼 이제 계산기 꺼내서 푼다던가 이제 써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이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또 수업 시간에 핸드폰, 다른 인터넷 절대로 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건 진짜 온라인 수업의 매너지. 근데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면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잖아? 그거 나한테 다 보여. 몰랐지? 다 보여. 얼굴에 그런 색감이 갑자기 바뀐다던가, 눈이 막 다른 곳을 막 쳐다보고 있다던가, 다 보인단 말이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화장을 한다던가, 머리를 빗는다던가, 옷을 갈아입는 친구도 있었어. 절대 안 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은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선생님한테도 피해가 돼요. 이 친구를 보면 제가 갑자기 막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친구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쟤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그런 집중이 깨진단 말이야.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준다면 우리는 겨울 특강에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내 수업을 들으면 뭐 4점, 5점, 특별히 5점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올바른 공부 방법을 배워서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 향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겨울 특강이 끝나고 나면 2월 달에는 킬러 토픽 정리를 할 거고 3월 달 문제풀이의 달인, 아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문제풀이 달인으로 변신해서 4월 달에는 실수도 실력이거든.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을 다 5점으로 만들어 줄게요.